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낙엽을 떨어뜨리는 방법,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낙엽을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후반부에 핵심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중권 교수가 이낙연을 저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표현이 매우 참신합니다. 민주당만 빼고 이러한 얘기를 했다가 고발을 당했던 고려대학교 임미리 교수의 그 사태가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이해찬, 이 양반은요,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찬이가 이낙연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투톱으로 활약을 한다고 하니까 매우 감사할 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장애인 관련해서 2번이나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큰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이해찬이요, 저한테도 막말을 했었습니다. 저보고 제가 한참 양심선언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직 부적응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일단 딱 봐도 우리 사회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할 이 장애인분들과 잘 화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 마음을 2번이나 아프게 했으니까 그게 무슨 사회 잘 적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요, 임 교수에 대한 이 고발은 이해찬 묘기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행태를 보면은 사회에 잘 적응한다 이런 말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다시 이낙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임 교수에 대한 이 고발 취하를요, 이낙연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에 대한 이 책임을 묻는 방법이 조금 막연했죠. 그런데 역시 우리 진중권 교수께서 적절한 매우 컴팩트한 공격을 했습니다. 사과는 없고 텅 빈 수사만 남아있다, 매우 우아하게 손을 씻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 완전 정밀 타격을 한 거죠. 진중권 교수는요, 자신의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전에 썼던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문바들이 임미리 교수 신상을 털고 민주당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고발을 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손을 씻는 척하는 사이에 밑에 애들에게 지저분한 일을, 그것을 처리를 맡긴 격인데, 저들은 이제까지 그러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그러한 척을 했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손을 씻죠. 조국 백서에 참여했다는 그러한 인물이 넘겨받았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러한 위축 효과는 남고 민주당의 책임은 사라지고, 저는 이 우아하게 손을 씻었다는 진중권 교수의 표현을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손을 씻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은 조폭들이 조직에서 탈퇴를 할 때 손 씻는다 얘기하죠. 그리고 절도에 관련된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야, 이번 한 번만 하고 손 씻자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노름하는 그 노름꾼들이 이번 한탕하고 손 씻자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 씻는다는 표현 딱 요거 하나 가지고 마치 이낙연이 악인과 같이 그렇게 좀 잔상이 남도록 그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니, 손 씻는다, 우아하다 이러한 표현을 했을 뿐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낙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잔상이 남지 않습니까? 그 언어의 기술이 우리 진 교수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 교수가요, 이 손 씻는다는 표현을 이낙연을 상대로 써먹으니까 참 잘 먹힙니다. 자기는 손을 씻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중권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은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런 모토라고 했습니다. 진 교수가요, 참 싸움 잘하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는 이, 입에는 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심이 세니까 이분께서 완전 요새는 그냥 쑥 들어갔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분의 입을 닫게 만든 사람은 진 교수가 유일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커다란 낙엽을 제대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양심 선언하고 공익신고를 했던 그 내용 중에는 흑산도 공항건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흑산도 공항건설은요, 이낙연이 전남지사 시절부터 정말 그 작심하고 추진했던 그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2018년 7월 10일 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요 앞에서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죠. 최지연 씨가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종교 시민단체 입장 발표 이러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흑산도 공항건설은 실세 이낙연 총리 이 양반의 사업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백지화를 촉구를 했던 그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청와대 특감반에 있을 때 이 총리 쪽과 청와대 윗선에서 이 흑산도 공항건설에 반대를 하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 감찰 보고서를 쓰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요 2018년 가을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해 봄에요 환경부 장관을 질책을 하는 경질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감찰 보고서가 이미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실세 이낙연이 추진하는 이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를 해? 이러면서요 환경부 장관이 반대를 한다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서 즉시 당장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지시를 했던 특감반장이 이런 내막을 저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형 낙엽은요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질 그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지 못한다고 싶으시면 저희가 나서야죠. 특히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하면요 이 사건, 이 흑산도 공항건설 사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흑산도 공항건설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였습니다. 자, 2019년 10월 21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최경호 기자님이 이 흑산도 공항건설과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흑산도 공항건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당시 이 총리는 흑산도 공항이 2020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흑산도와 서울과 중국을 그 접근성을 1시간 이내로 1시간 거리로 좁히는 그러한 세계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흑산도 공항 건설을 이낙연이 추진했다. 이런 기사는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앙일보 기사를 딱 요거를 소개시켜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중에는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중국과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이러면은 친중 인사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커다란 낙엽을 이 사람을 잡으려면은 이 흑산도 공항건설 이 사건을 한번 특검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특검을 하면은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부 장관이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흑산도 공항건설 이거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인 이 찬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찰해야 한다. 당장 잘라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민주적인 행정 운영이 맞습니까? 와,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요 감찰을 조사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특감반에 맡겼고 특감반 중에서도 특감반장이 저한테 시켰습니다. 뭐 이거 특감반 우리가 뭐 킬러입니까? 뭐 청부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해가지고요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 그렇게 청부를 한 사람이 누군지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낙연도요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 흑산도 공항건설 요것을 반대한 환경부 장관 이 김은경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당시에요 바로 그 무렵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요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립공원위원회 이 회의가 매우 중요하게 열렸던 것입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해가지고 부결시키면요 이 사업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공원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민간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공항건설을 반대를 하니까 일단은 그 명단을 구해와라. 위원들 명단을 구해오고 그 중에서 이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를 하는 그 민간 위원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 명단을 파악해오라. 그렇게 저에게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명단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명단에 있는 민간 위원 중에서 반대를 하는 민간 위원이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 형광펜으로
그 색칠을 해가지고 딱 구별되게 해놓고 총 몇 명인지 통계를 내가지고 그것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거를 파악할 당시에 제가 밖에서 외근 중이었거든요. 외근을 하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민간 위원이 누군지 그것을 확인했던, 형광펜을 칠했던 그 명단을요, 그것을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휴대폰으로 찍었으니까 제 클라우드에 그 사진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증을요, 제가 공익신고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첨부를 해서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검찰에도 이미 가 있습니다. 이거 민간인 사찰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 수집 금지 규정,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수집하면요, 바로 이 2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걸 6급인 저한테 시킨 거 아니에요, 부당하게. 여러분, 제가 양심선언했던 거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걸요, 검찰은 사실로 판단해가지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 흑산도 공항건설, 이 사건도요, 바로 그 배경이 주무대가 환경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양심선언을 할 때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건 다 팩트죠. 여러분, 유재수 감찰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제가 했던 이 공익신고, 이 35건요, 모두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한다면요, 이거 깜빵 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권에서 대권 주자 여러 명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 말 다 믿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것도 거짓이 없는 그야말로 공익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공익신고에다가 우리 신재민 사무관이 했던 그 공익신고를 더하면요,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번 총선뿐만 아니고 대선까지도 이 파급력이 쭉 이어질 것입니다. 신재민은 10가지 중에서 3가지만 공익신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함께 이 나머지 7개를 이것을 까발리면서 저와 함께 활동을 한다면요,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신재민 사무관을 꼭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정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재민 사무관을 찾는 방송을 했는데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신재민 사무관 소재가 파악되면요, 꼭 저에게 한번 모셔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신재민이 이 쌍두마차로 활동하면서 이 불공정하고 파렴치한 정부, 여기를 그냥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특검을 하게 되면요, 뭐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더 수사를 잘하는 검찰도 있죠. 정규 검찰이 제대로 다시 수사를 싹 해가지고 진상을 딱 밝게 되면요, 이 큰 낙엽 바로 한 방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